이민수의 경제토크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이사님 오셨는데요. IRA법과 관련된 이야기, 관세 이야기, 정책 이야기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2차 전지가 바닥을 잡고 강하게 올라오지 못하는데 그 우려 가운데는 IRA 제동에 관한 우려가 있었고 업계에서는 그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역시 뭐 미국 법원이나 정치권에서는 이걸 완전히 없애게 하지는 못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모양이죠. 네, 최근에 그 미국 연방법원이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 IRA 그 자금 지원을 다시 재개하라고 명령을 내린 게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로드 아일랜드주 연방 그 지방 법원이었는데 그 트럼프 행정부가 그 IRA와 그 인프라법에 따른 그 승인된 수십억 달러에 대한 그 보조금을 동결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이를 지급하지 않고 계속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 행정명령을 통해서 일단 승인된 예산을 집행을 일단 중단했었고 그리고 이게 자신의 정책과 일치하는 일을 검토하라고 연방기관들 지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EPA라든가 뭐 농무부 그리고 에너지부 등에서 보조금 지급을 중단을 했었는데 이를 이제 그 법원에서 연방지원법원에서 지급하라고 재개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 소송에서 시민단체라든가 비영리단체들이 소송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방기관이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동결할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그 사실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승인된 보조금이라고 해도 자금의 방향성을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지급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이제 그 로드 아일랜드 법원에서 없다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딱 반박을 해서 명령을 한 거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그 IRA법에 관련돼서 지금 뭔가 지금 실제 지금 폐지한 게 없잖아요. 실제 한국으로는 그 에너지부에서 그 연방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충전기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끄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 왜냐면 지금 뭐 이거를 2차 전지를 예쁘게 봐서가 아니라 전면 다른 거 지금 할 게 그죠. 중국이랑 붙어서 뭐 상호 관세, 뭐 펜타닐 말씀하신 그 다음에 지금 뭐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게 핵심 아젠다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2차 전지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실제 한국은 뭐 얘기는 첫날부터 뭔가 얘기를 그 행정명령에서 얘기는 했는데 실제 이루어진 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가는 그게 그런 것들이 다 악재로 다 반영을 될 대로 된 상태라서 이게 이제 문제는 그 불안감이 거죠. 이게 그러면은 IRA법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세액공제는 뭐 좀 축소가 될 것 같은데 폐지까지 아니라도 축소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또 MPC 유지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불확실성이 차라리 그렇게 우리가 시장에 생각하고 만큼 한다고 하면 주가 오를 거예요, 그죠? 네. 불확실을 반영할 텐데 그게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으니까. 예, 그게 불확실성 계속 있는 네. 상태라서 그게 해소가 돼야지 아마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지난달에는 그 공화당 그 하원 의원 21명이 그러니까 공화당 소속 21명이 그 청정 에너지 세액 공제 보호에 대해서 촉구하는 서한 발송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21명이면은 의회에서 통과 못 합니다. 과반수 이거 빼게 되면 과반수 넘기 때문에. 그런데 상원 의원 4명도 그 IRA 세액 공제 전면 폐지에서 반대하는 그 서한을 보냈습니다. 네. 그 상원 그 원내대표한테 보냈고 그래서 이제 그 IRA 그 청정 에너지 세액 공제를 완전히 폐지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고요. 이렇게 되면 이 4명만 단결해도 그러면 상원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화당의 그 예산 조정 법안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 4명이 빠지게 되면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그 IRA 그 세액 공제를 폐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투자도 방해하고 기업과 일자리에 이제 막영을 줄 거라고 보는데 대부분 그 혜택을 받는 지역의 다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요런 그래서 공화당 상원도 다 전부 다 IRA에 들어가는 IRA 법상의 그 세액 공제를 전면 폐지를 다 반대를 하고 있어서 아마 그 의회 통과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IRA법 폐지에 대한 그 우려는 과도할 대로 반영이 됐는데 아직 확정되고 이러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그 재료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 그 부분이 확정되고 생각보다 그 어떤 폐지가 안 되고선 좀 우호적으로 그 마무리된다 했을 때는 그게 반대로 또 수혜가 되겠죠. 또 하나 문제가 그 IRA법에 들어가는 세공제 전기차 세공제를 폐지할 경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FOC 규정과 연동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FOC 규정
FOC 규정상으로 그 중국과 관련된 그 지분이 있는 기업들의 소재 쓸 경우에는 전기차 세액 공제를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게 되면은 FOC 규정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사실 그 전액 기업들도 사실 상대적으로 견주했다가 나중에 같이 양극재 기업들 같이 전액 그 보조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IRA법상의 세액 공제가 없어질 경우에는 FEC 기준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이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그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그 정치권에서도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할 경우에 FEC 규정이 무력화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금 대체하는 그 안을 지금 마련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그 폐지라든가 뭐 예산의 조정으로 밀고 가지 못하는 것도 대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지금 그 중국을 차단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IRA법상의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하게 될 경우에는 중국을 도와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ESS 같은 경우는 중국 소재 써도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중국을 막으려고 하는 그 문빙이 보여지는데, 최근에 그 CATL이 홍콩 상장 준비를 하고 있고 예. 대략 한 7조 정도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하원 중국 특위 의장이 자국의 그 뭐 대형은행에다가 JP모건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CATL 홍콩 상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아니 미국 증시 상장하는 것도 아니고 홍콩 증시 상장하는데 뭐 미국 은행들에게 얘기해도 영향력이 그럼 있다는 얘기인가 보죠? 네, 지금 그 CATL 같은 경우는 중국 배터리 6군데 합쳐가지고 군사 관련 지정 제재 대상에 지금 포함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28년부터인가 이제 그 정부 기관에서는 그 CATL 배터리 쓸 수 없도록 그 이제 그렇게 발표가 된 상태인데. 일단 해서 미국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 의장이 일단 그 중국 CATL 홍콩 상장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군수기업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CATL 자체를. 그 CATL 배터리가 중국 군수기업에 순한다.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배터리들이 여러 무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는 그 CATL을 중국군 연계기업 명단에 포함을 해서 한 상태인데 일단은 그래서 중국군과 연계가 된 기업 명단에 올린 상태거든요. 근데 이를 그 미국의 은행들이 상장을 도와준다는 건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대형 IB 같은 경우 홍콩은 사실은 이제 또 영국에서 이제 옛날 아시아에서 자본시장의 어떤 핵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참여하거나 혹은 뭐 인수하거나 이렇게 관련될 수는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군요. 네. 그래서 중국과 관련됐을 때는 가장 유심히 봐야 되는 인물이 공화당의 존 물레나르 의장입니다. 네. 이 사람이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신 분이에요. 그런 중국 CATL을 견제하는 법안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이분이 거의 다 주도를 하고 있고 JP모건 다이먼 회장에게 이제 서한을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은 그 JP모건과 다른 미국 은행들이 CATL의 군사 관련 지정과 그 제재 대상과의 연결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군수기업 CATL의 기업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보도에서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고요. 그 원문 그 편지가 뭐 번역본으로 좀 돌아다녔는데 되게 길더라고요. 내용이 보는데 그러니까 CATL은 군수기업이다라고 중국 군수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기업을 IPO를 진행한다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물리나 의장 같은 경우는 그 기업 공개 작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 중국 신장에서 계속되는 위구르족 탄압이라든가 미국 제조업 기반이 침식되고 그리고 미국이 맞서야 할 기업을 지원할 위험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 배터리 같은 경우가 이제 자동차도 들어가지만 드론도 들어가고 이런 거 다 그렇죠. 군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특히 이제 특히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CATL 배터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제기를 한 사람이 바로 이제 그 물리나르 그 의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중국 정부는 뭐 신장 뭐 자치구에 대한 인권 혐의에 대한 뭐 부인을 했지만은 사실 그 CATL이 그 신장 위구르에 리튬 광산도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그 광물도 캐고 하는데 그냥 뭐 오염 물질을 그냥 다 흘려 보내요. 그 태양광 폴리실리콘 그런 것도 수입 못하게 하는 게 그쪽 네, 신장 맞습니다. 위구르랑 네, 관련된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건데 이제 사실 이제 그게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가 오늘 그 동남아 그 관세 부과했지 않습니까? 예. 캄보디아는 이번에 협조를 안 해가지고 관세가 4,300%인가, 아니 3,700%인가 맞았어요. 그 한계관세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 중국에서 제조되는 그런 뭐 태양광 뭐 등등에서 그런 것들이 사실 이게 아까 군수 산업과도 연관이 있는 게 상당히 많이 네.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그 CATL이 지난 2월달에 지금 그 IPO를 취준하면서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CICC, 중국 그 증권국제은행을 주관으로 해가지고 홍콩에 2차 상장 신청했는데 여기에 추가 명령 골드만삭스도 있고 모건 스탠리 있고 UBS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막겠다고 하고 경고를 한 상태라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하원 중국 투기 자체는 의회에서도 가장 초당적인 단계를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는 쪽이 이제 하원의 중국 네. 특이라서 아마 중국 쪽에 CATL의 홍콩 상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막힌다고 해서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 이제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도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거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고요. 네. 미국 상원의 또 의원이 중국 자동차 수입을 금지하자 이런 걸 발의했다는데 그건 좀 말이 되나? 뭐 이렇게 관세를 매기거나 이런 몰라도 아예 수입을 하지 말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미시간 상원의원이 네. 중국 자동차에 대한 전면 금지를 추진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소송입니다. 민주당 네. 소송의 그 슬로킨 상원의원인데 네. 그 중국산 자동차의 미국 내 판매를 막기 위한 법안을 처음으로 상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라 그래 그 여자분이에요. 네, 여자분인데 만약 중국 차량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국경에 누워서라도 막겠다라고 이렇게 밝혔고 법안 이름이 연계령 차량 국가안보 심사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차량은 다 스마트카잖아요. 커넥티드 카다 보니까 중국에서 제조된 그런 그 연계령 차량과 부품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거고요. 이게 이제 이 법은 멕시코에 생산된 멕시코랑 다른 나라에 생산돼서 이제 수입되는 중국 브랜드 차량에 다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선되고 말은 되네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아니 자동차 수입 자체를 하지 말자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지금의 차들은 이제 다 자율주행 기반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다 수집하고 그죠? 정보들을 수집하니까 그런 게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렇죠. 이제 중국 차량의 그죠? 내연기관 차도 사실은 그런 카메라가 달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과 미국인의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할 수 있고 음. 또 이런 게 다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국가 보조금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전기차들을 막 카메라 달린 그 지능형 주행 달린 차들을 민감한 지역에 막 수출하면서 그 안에서 고할 영상이라든가 3D 지도 데이터라든가 개인 운영자들의 정보, 그 블랙박스에는 녹취까지 다 이렇게 맘만 먹으면 네, 그러니까요. 중국으로 다 베이징으로 전송할 수 있다라고 지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시간주가 또 자동차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일자리도 미국의 그 미시간주의 그 자동차 산업과 일자리도 달려 있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일단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슬러킨 위원회 법안과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대중국 관세까지 적용되면은 중국 브랜드의 중국 차량은 뭐 사실 미국에서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브랜드들은 다 이제 중국 배터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중국만 잘 막아준다 했을 때는 이건 K 배터리가 그렇죠. 투자하는 포인트도 맞거든요. 그 IRA법보다 더 강력한 게 관세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그 관세 문제에 있어서 지금 중국에만 부여하면은 덜 나오기 좋은데 캐나다라든가 다른 나라 멕시코 특히 캐나다에 부과한 것들이 좀 아픈 문제가 유미코어가 양극재 사업을 좀 접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각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캐나다 그 캐파 증설은 포기했습니다. 국내에만 더 추가 증설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이제 5월부터 에코프로비엠의 캐나다 백강코아 공장 증설이 중단이 됩니다. 예정이에요. 이게 이제 25% 관세가 있다 보니까 이게 한국에 생산하는 게 유리할지 캐나다 생산에서 유리할지는 좀 봐야 돼요. 우리나라의 그 관세 협상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관세 영향이 분명히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 산업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은 이게 중국을 막아지는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K 배터리 산업에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네. 높아지는 거죠. 다만 이런 것들이 아직은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예,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나 의회가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거고 유럽 쪽은 어때요? 유럽도 이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지난번에 세금 관세를 엄청 높게 매겨놓은 상태잖아요. 네. 근데 이후에 뭐 유럽하고의 관계는 좀 중국이 뭐 개선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거기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국 쪽의 주장에 네. 의해서는 이제 그 지금 상계관세가 지금 45.3% 네. 매겨져 있는데 이를 이제 철폐하는 대신에 그 전기차 그 최저 가격을 매기는 형태로 협상을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럽하고 네, EU하고 EU랑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요게 그 언론 기사가 좀 잘못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 철폐가 합의됐다는 식으로 막 났거든요. EU 중국과의 전기차 관세 철폐 합의, 가격 약정 협상 재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그거 하고 있었어요. 원래 협상을 하고 있다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서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러시아 편을 잡고 들고 또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의혹들이 있다 보니까 협상이 중단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그 가격 약정 협상을 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를 그 EU 입장에서는 그 상계관세와 어떤 동등한 효과가 있다 그랬을 때는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지금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그 의혹 때문에 중단된 건데 최근에 다시 재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협상이 재개가 된 거지 그걸 관세 철폐를 합의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합의가 아닌데 그날 합의라는 그런 타이틀이 나오면서 관련 2차 전지 종목들 주가도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래서 그 중국과 EU, 그러니까 EU와 중국 간의 그 상계관세를 대체할 최저 가격제에 대한 협상을 지금 다시 하는 건데 이게 EU 입장에서는 어쨌든 상계관세 동등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산식을 막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단순하게 이미 협상이 됐다라고 합의했다는 거는 문제가 되고 EU 입장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지금 중국산 전기차가 어쨌든 지금 동남아를 통해서도 우회 수출을 막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러고 수출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직접 들어가는 거는 관세를 좀 막혀 있을지 몰라도 동남아 통해서 우회 수출도 상당히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도 EU에서 몇몇 관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 단순하게 최저 가격제를 받아들여서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 그러면 사실상 EU의 그 자동차 산업은 완전 잠식 당하는 거죠, 사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그 LG 엔솔을 비롯한 유럽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가동률은 다시 또 문제가 될 것이라서 이건 우리한테 악재가 되는데 그렇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전기차의 관세를 폐기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국내 언론에서 너무 지금 그 중국 편을 들어서 지금 기사가 나오는 게 전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과연 EU에서 받아들일까? 어쨌든 뭐 이거 중국 관세 폐기하기 위해서는 네. 쿼터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가격 통제가 완전히 돼야 되는데 전기차는 공산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스펙이 같은 가격이 불가능하다고요. 예를 들면 최저 가격을 했는데 거기다 스펙을 왕창 놓고 하게 됐을 때는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어떻게 협의하지?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좀 의아스럽고 그 독일의 그 바르 총리인가? 그 프랑스 총리군요. 그 프랑스 총리가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순진하고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을 무역 파트너로 삼으려고 하는 그 생각은 굉장히 순진하고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근데 하도 있고요. 트럼프가 괴롭히니까 EU도 네, 유럽도 그래서 이제 네. 최근에 어쨌든 이런 노이즈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국내 언론에서 너무 친중적인 메시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영국에서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네. 중국 전기차가 그 전기차랑 그 부품이 도청 등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서 그러네요. 미국과 마찬가지예요. 예. 영국의 그 국가과학기술연구소에서 그 전기차 보안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특히 이제 중국 전기차는 물론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서구 제조 전기차도 중국의 도청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화웨이가 만든 제품에 칩이 심어 있었잖아요. 네, 거의 있었죠. 그런 네.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연기관차도 사실 중국 제품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도청 위험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영국이 27 말까지 4만 대 정부 차량을 다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보 위협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이게 중국 전기차 부품에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휘발유 차량, 내연기관 차도
그런 그 데이터 무선으로 데이터 전송하기 때문에 도청 위험이 있고 스파이 도구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차를 운전하게 되면은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뭐 인포테인먼트 이런 시스템들 다 그렇죠. 전부 다 중국으로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 차량 내부 안에서 말한 그 대화까지도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지금의 그 전기차는 움직이는 그 뭐 서버 아니면 움직이는 감시 장치로 비유를 했는데 일단 전기차가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탑승자의 대화까지도 유출될 수 있고 이게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산 차량뿐만 아니라 중국산 통신 장비가 포함된 차량도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게 정부 차량인데 그 안에 대화까지도 중국으로 그렇죠. 예.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화웨이 사례와 유사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아직 제시하고 하고 있지 않지만 그만한 이제 위험이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우리나라 비아디 차량이 들어오는데 거기 약관에 국내 그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겠다는 게 있겠죠. 예, 그죠?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네. 하고 만약에 내 그 차를 팔아도 계속 갖고 있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금 데이터를 중국으로 다 전송할 수 있는 상태예요. 지금 비아디의 그 차량이.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그리고 되게 황당했던 게 보조금을 받았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는 그 SOH 정보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SOC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LFP 배터리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게 안 되거든요. 100%까지의 그 배터리 그 용량 정보를 제공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데 뭐 1년 안에 그걸 탑재하겠다라는 약관을 내고 와서 환경부로부터 그 인증을 받아가지고 보조금을 받기로 했는데 그렇게 특혜를 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사례가 없어. 그래서 저는 이게 환경부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BYD가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인데 이거는 이게 맞나 싶어요. 사실은 받을 수 없는 보조금을 지금 환경부가 인증을 그 BYD의 요청을 받아들여줬다는 게 너무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1년 후에 업데이트 안 하고 먹튀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 보조금 더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그런 이런 위협에 대해서도 좀 대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중국 버스 그 전기 버스 있지 않습니까? 현재 뭐 한 50% 이상 장악했는데 최근에 좀 줄어들고 있어요. 보조금 그런 비리에 대해서 밝혀지면서 뒷돈 주고선 지금 업체들과 그런 일이 있었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그러면 이제 용량이 성능이 떨어지는 중국 그러니까 전기 버스에는 보조금을 안 주는 형태로 좀 법안을 좀 하고 있어서 각국이 중국 전기차를 어쨌든 막으려는 그런 스파이 활동을 막으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업체들에게는 전기차나 2차 전지 업체들에게 이제 수혜가 되는 얘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그 얘기는 그 미국에서 그 아이레법이 쉽게 폐기가 되기 어렵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그 미국에서도 중국 CATL의 홍콩 상장을 막으면서 또 이제 중국 전기차를 아예 발을 들지 못하도록 그 법안도 발의했고 이후에 중국 그과의 그 상계간섭 협상이 되게 우리의 악재를 작용했는데 이게 악재로 보기는 아주 좀 어렵다. 쉽게 협상하기는 어려울 거고 관세 폐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전기차에 대한 도청 가능성 때문에 각국에서 여기에 대한 우려를 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청환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